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자본주의 체제, 그래서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는데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예전에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서 소련은 그때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악마, 나쁜 놈들, 빨갱이, 김일성, 때려 죽일 놈, 잡아야 되는 녀석들, 주적,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잘못된 편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거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경제 체제로 꿈꾸면서 시작을 한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뭐 소수만 부자를 만들고 뭐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악마가 아니고 진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공산주의의 그 처음에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한 잔이 있어요. 커피가 한 잔이 있는데 5,000원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고정비가 3,000원이고 인건비가 1,000원이고 사장이 버는 건 1,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팔면은 5,000원 중에 3,000원은 날아가는 거고요. 직원 인건비 1,000원, 그리고 수익금 사장이 가져가는 건 1,000원을 벌게 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사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돈을 버네?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장은 한 명이지만 직원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이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 직원은 3명에서 1,000원씩 벌어갈 수가 있겠죠. 1,000원씩 벌어가는데 사장님은 3,000원을 벌어가죠. 왜냐면 이거 곱하기 3이니까. 그죠? 3,000원을 벌어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장은 그래도 돈 많이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고 직원은 직원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직원들은 절대 사장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직원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체제입니다. 사장과 노동자의 체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신 회사의 사장님보다 당신이 부자가 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보면 몇 %예요? 0%죠. 절대로 사장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게 그 자본주의 체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직원들이 1,000원을 벌면 사장님은 직원들이 1,000원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원은 1,000원을 벌고요. 그리고 사장은 3,000원을 법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딱 소득의 차이가 3배죠. 3배의 차이가 나요. 3배를 더 많이 버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800원을 생활비로 쓰죠. 돈 벌면 다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생활비에 써야죠. 800원 쓰고 진짜 모을 수 있는 거는 200원밖에 모으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벌어요. 3,000원 버는데 직원들보다는 품위 유지도 좀 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1,200원 정도를 쓰고 1,800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1,800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은 3배가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 축적 가능한 자산의 차이는 9배로 벌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200원씩 모을 수 있지만 열심히 직원이 200원씩 모아가지고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카페를 차린다. 지금은 직원이지만 200원씩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카페를 차려요. 그러면은 얘도 언젠가는 사장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카페가 있고 B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카페가 있고 B라는 카페가 있는데 둘이 똑같이 벌어. 근데 B라는 카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밉죠. 동네의 카페가 앞집에 한 개, 뒷집에 한 개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얘가 장사가 안 된다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되게 싫어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무너뜨리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좋아. 네가 200원씩 모아서 A라는 카페를 차렸어? 그러면 나는 더 큰 돈을 모아서 더 큰 카페, A라는 카페를 차릴게. A라는 카페를 차려서 너네 커피 한 잔 얼마에 팔어? 뭐 3,000원 주고 팔아? 그러면은 너는 이 중에서 원가가 얼마야? 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이고 네가 먹는 게 1,000원인가?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나는 우리 카페는 커피를 파는데 한 잔에 그냥 2,000원 주고 팔아버릴 거야. 나는 이거 1,000원, 너처럼 1,000원 이런 거 안 남겨도 돼. 그냥 원가에 팔래. 이래버리면은 A 카페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A 카페가 살아남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얘는 가격을 3,000원을 올리겠죠. 얘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카페를 차렸어요. 자기의 삶을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아등바등 모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 옆에 떡하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직장 생활 하다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한 10년, 15년, 20년 돈을 모아서 조그만하게 나도 사장 한번 해보겠다고 동네에 치킨집을 한 개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 치킨 한 마리에 13,000원, 15,000원 주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그러고 6,500원 주고 치킨을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나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이게 대기업이죠. 이게 바로 빈부격차고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없는 사회 현상이죠. 자본주의는 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으면 계속 돈이 많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표면적으로는 계급 사회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계급 사회보다 더 심할 수가 있으면 심할 수가 있지, 옛날에 우리가 노예나 노동자나 마님을 따라다니는 마당새보다 결코 우리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면, 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구나.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가고, 이 사장이랑 직원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장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카페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카페로 들어가서 결과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나는 생산물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없어. 그러니 수단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대신 이걸 만들어요. 이거 카페 생산수단 소유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여행지가 있죠. 이 더운 여름에 한국에 있지 않고 시원한 나라로 놀러 가 있죠. 그리고 기왕에 더울 거면은 하와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좀 깨끗하게 더운 나라로 놀러 가 버리게 되죠. 보십시오. 동네에 큰 슈퍼가 있어요. 직원이 한 10명, 15명의 하이퍼마트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앞에서 계산하고, 직원들이 진열하고, 직원들이 소, 고기, 돼지 자르고 있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그게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수단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생산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더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사장보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린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중소기업이요,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대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갈취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차이가 줄어들지는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생산수단을 어떤 일정 그 소수가 소유를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이 평등해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겠구나.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동 생산입니다. 공동 생산하자. 그래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소유를 하자.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를 해서 모든 국민이 생산수단에 와서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해가는,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빈부격차도 없고 상대적 박탈감도 없고 사회적인 불안도 없고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겠니? 라고 시작을 한 게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산주의가 지금은 안타까운 거라기보다는, 공산주의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념상으로는 너무 좋은 체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공동생산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부죠. 정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이죠. 김정은만 배가 나오고 나머지 서민들은 쫄쫄쫄쫄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폐해죠. 어쩔 수 없는, 이론상으로는 근사하고 이데올로기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체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는 소수 정부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만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큰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는 없어졌죠.